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영동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 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동구는 지역 내 모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유원대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제입니다. 기숙사 입소를 위해 받은 진단검사에서 양성을 나타냈는데 이 유학생과 접촉했던 같은 국적의 다른 유학생들도 무더기로 확진된 겁니다. 이들 모두 확진 전까지 아무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영동구는 유원대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으며 미이행 시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한편 충북 지역의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14,000여 명 중 95%에 달하는 13,400여 명이 예방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환자와 종사자들입니다. 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실 거고 요양시설에는 저희가 보건소라든지 의사가 방문을 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심리지원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설치한 뒤 매일 자신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들 정보는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위험군 학생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학생에 따라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의회가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충주댐 물값을 2년 넘게 묶어두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 묵은 수건을 풀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신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충주댐에 물을 팔아서 거둔 수익 가운데 충주에 내놓는 출연금 비율은 20%, 1년에 70억 원 안팎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묘지 부동입니다. 2중 3중의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애시당초 어림없는 액수입니다. 여기에다 댐이 생기면서 초래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는 청구서를 내밀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국가 권력이 나랏일을 내세워 피해 주민들을 허투루 대하던 악습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난도 이 때문입니다. 무려 35년이 지났습니다. 예전에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물 관리권, 동양면에 원래 흐르던 물의 양만큼은 우리 물이어야 되는데 치수조차 못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 다른 지역의 몫을 빼앗지 않고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크게 늘리자는 겁니다. 충주같이 발전량이 큰 대규모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대폭 상향이 됩니다. 여야의 이해 충돌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댐 수익금의 지역 배분 비율은 강원 소양강댐의 절반, 경북 안동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3년여 전 청주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가경천과 성남천이 범람하는 등 도심 곳곳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요. 청주시가 악몽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침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용관 기자입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2017년 7월 16일 오전, 불과 반나절 만에 쏟아진 290mm의 물폭탄으로 도심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하천이 넘치면서 집과 도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장 등이 물에 잠겼고 사망과 실종,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민들은 재난 경보 시스템이 아닌 SNS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워낙 한축복이 좁은 데라 지금
윤량선이 중형 무심층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청주시가 폭우 시 침수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기상청의 강우 예보와 저지대와 소하천 등에 설치한 23개의 감지 센서, 7개 맨홀 주변의 수위계와 CCTV 등을 활용해 최대 6시간 전에 침수 지역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만큼의 주민 대피나 침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겁니다. 침수 지역을 파란색으로 예측을 해서 표현한 그림이고요. 주민들께 상황 전파를 신속히 할 수 있어서 그 재난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재난안전 플랫폼은 사후 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예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구현하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한 자료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침수 예측 지역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침수에서 더 나아가 폭설과 블랙아이스, 산사태 등으로 재난안전 플랫폼의 활용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평소 운전을 하다 보면 좌회전이나 보행자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는데 정작 좌회전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곽의 한적한 길에서는 이런 일이 많은데요. 청주시가 감응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직진 차량이 보다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고은삼거리와 문희IC를 잇는 32번 국지도입니다. 이 구간은 직진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 신호에 걸리면 다시 녹색불이 들어올 때까지 차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직진 차량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이 없는 곳에 감응 신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호등 옆에 영상 감지기를 설치해놓고 정지선 근처에 대기 차량이 있을 때만 좌회전 신호를 주는 방식입니다. 보행자 신호도 주기적으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버튼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보행자들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보행 신호를 받아 건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건 직진 차량이 많은 곳에서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달간 시범 운영을 마친 청주시는 청주IC 인근 등 교차로 12곳에 우선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음으로써 저희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내 일원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조사 결과 감응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 전국적으로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 마련 차원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 주요 기관의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치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의 활성화 방안 등 장기적 과제까지 포함됐으며 연구 결과는 오는 10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윤갑금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정정순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유착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라임자산 운용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위원장은 옥중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정 의원들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이번에 불거진 유착 의혹은 정 의원이 불법 선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만들어낸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의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캠프 관계자들의 발언 속에 윤 위원장과 보궐선거 등이 언급돼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연말연시 공직기관에 대한 감찰을 벌인 결과 40건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산의 환경정비를 소홀한 점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찰 기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2명의 소방관에게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영동군 매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 등 헬기 6대와 공무원 340여 명 등이 투입됐지만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까지 피해 면적만 해도 2헥타르가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낙석 사고가 발생한 영동군 양산면의 지방도 일부의 통행이 다음 달 2일까지 제한됩니다. 충청북도는 추가 낙석 등에 대비해 긴급 통행 제한을 결정했다며 차량들을 인근 국도로 우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해당 도로에서는 흙과 돌더미 100톤가량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언어 신체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52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처먹는다 또는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아이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모든 시군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져 0도에서 6도 사이 아침 기온을 보이고 13도에서 18도 사이의 낮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또 급격하게 떨어져 영하 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이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